네, 안녕하세요. 무생의 이용명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유튜브 하나를 개설을 했습니다. 무생이라고 무비와 인생 굉장히 심플하죠? 네. 어, 일단 본 채널은 제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들 중에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를 선정을 해서 그 영화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정말 깊게 봤던 장면, 그리고 그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그 대사,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 생각을 가미를 해서 그렇게 제 생각을 여기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에 제가 선정한 영화는 겨울왕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안나가 굉장히 기분 좋게 뛰어가고 있죠. 네, 지금 그 왜 이렇게 안나가 기분이 좋은지는 뭐 영화를 보신 분 다 아시겠죠.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2014년도에 나온 영화고 이제 10년이 됐네요. 10년 전 영화라서 스토리를 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안나의 이 기분에 맞춰서 따라와 이렇게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나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 아주 예, 그 무엇도 날 막을 수 없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가 이렇게 기분 좋게 막 항구를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게 배 옆에 이 항구 옆쪽에 있던 그 양동이 발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그 한스라는 왕자가 이 안나에게 괜찮냐, 어, 뭐 어떻게 다친 데 없냐, 라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려고 온 거죠. 근데 안나가 이제 이 한스 왕자에게 이제 호감을 갖게 되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안나가 이제 언니 엘사가 이제 대관식을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이제 언니의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언니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렌델에 이게 오게 되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근데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잘생긴 그런 왕자가 이렇게 이때는 왕자인 건 몰랐죠. 그래서 일단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안나가 이렇게 괜히 기분이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한스 왕자랑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니의 그러니까 이 이제 아렌델 왕국의 이제 공주 그리고 이제 자기 남자는 나는 이웃 나라의 왕자다 한스라는 왕자다라고 이렇게 통성명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간에 막 춤도 추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이제 그런 OST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죠. 장면도 재밌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한스 왕자가 청혼을 해요. 언니 대관식 하기도 전에 뭐 하루 24시간 안 지났는데 결혼을 이제 해달라. 그러니까 청혼을 하는데 이제 뭐 영화니까 안나가 받아줍니다. 예, 정말 뭐 미치 말 같지만 결혼 당신의 청혼을 받아줄게요라고 하는 거죠. 뭐 이때까지 뭐 좋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일단 헐리우드 영화고 우리 한국인 정서는 좀 안 맞지만 뭐 그런 걸 다 감안한 거 보는 거죠. 또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 또 이제 아이들 보는 동화가 다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다 막 결혼하고 애기 낳고 다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대수롭지 않게 이제 넘어가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이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대관식의 저녁에 이제 있는데 이제 안나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왕자인데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우리 결혼하니까 언니가 축복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나가
아, 엘사죠. 언니. 어이가 없죠? 누구세요? 네. 자기, 동생이 갑자기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니까. 결혼? 그래서 이제, 어, 안나는 나랑 좀 따로 얘기 좀 하자. 했더니, 이제 안나가 세게 나오죠. 아니, 아니, 그냥 우리 둘이 있을 때 얘기해. 여기서 얘기해. 하니까 이제 엘사가, 방금 만난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정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언니랑 지금 동생이 정말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벌써 싸움부터 나는 거죠.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는 거죠. 근데 네가 진정한 사랑을 알아? 라고 이제 엘사가 동생을 다그칩니다. 근데 그렇게 다그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서로 이제 긴장이 올라가죠.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엘사가 이제 안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숨어 지내는 언니보다는 잘 알지. 굉장히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한 거죠. 둘이 이제 열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엘사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나가 끝까지 언니한테 이러죠. 엘사 제발 난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된 자매가 이런 갑자기 막 결혼을 하겠다는 둥, 너는 결혼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니까 뭔가 이제 스토리가 좀 혼란스럽죠.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내 스토리 전개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일단 시간을 다시 거슬러 가서 어린 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니가 엘사죠. 안나가 동생이고. 둘이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엘사는 마법을 부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눈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죠. 예, 얼음도 그렇고. 이렇게 놀고 이제 뭐 이렇게 언니가 눈을 만들어주면 이제 동생인 이제 안나가 이렇게 막 점핑 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이 점핑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언니인 엘사가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제 마법을 못 써서 그 눈이 형성이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눈이 생길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점프를 했는데 눈이 안 생기니까 이제 언니 엘사는 이제 동생이 다시 다칠까봐 마법을 이렇게 그냥 손을 뻗어서 마법을 이렇게 부렸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동생 안나의 이게 머리에 그 마법이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인 이 안나가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그 왕인 아빠와 왕비인 엄마가 이제 이 동생이 안나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숲속의 트롤이라는 그 어떤 그 그런 마법을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데 가서 이제 동생을 깨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깨어납니다. 그 트롤이 이제 다시 이제 마법을 부려가지고 동생이 깨어났는데 이제 언니랑 같이 놀면서 언니가 마법을 부렸던 그 기억을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스케이트 타고 그냥 뭐 호수 위에서 놀았던 기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전혀 마법을 쓸 줄 안다는 걸 이제 안나는 모르게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근데 이제 아빠의 왕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이 공주 이제 엘사의 마법으로부터 모두를 차단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엘사의 마법이 자꾸 강해지니까 또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동생인 안나랑 언니랑 언니 엘사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나는 깨어났지만 자기가 이제 언니가 그런 마법의 어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빠 엄마가 못 만나게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만
어릴 때 이제 언니랑 같이 놀았던 그 추억, 그리고 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간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언니 방을 두드리는 거죠. 근데 언니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언니는 어떤 그런 동생인 안나의 그 어떤 같이 놀자, 본인도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동생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긴 한데 이제 아빠가 이제 아무도 만나지 마라, 너는 방에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안나는 그래, 이제 엘사는 방 안에만 지내게 되고, 그 유명한 이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하는 이제 그 노래가 이제 같이 눈사람 만들래 해서 이제 안나는 계속 언니 방문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놀자고 하죠. 우리 빨리 나가서 놀자 하지만은 결국 언니는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고 좀 많이 컸죠. 또 이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언니를 이제 막 방에서 나오게 하죠.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언니는 이제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합니다. 놀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이 어린 나이에 그 이 큰 이 궁전 안에서 자기랑 놀 사람이 언니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런 어떤 안나를 안 챙기는 이런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데 어쨌든 영화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웃 나라로 잠시 볼일에서 떠났던 엄마 아빠가 이 바다의 폭풍을 만나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고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안나가 이렇게 언니 문 앞에 방문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서로밖에 없어. 우리 둘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영화를 떠나서 실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그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그 자녀, 어린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언니하고 자기 둘밖에 없는데 언니는 또 이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일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안나가 느낄 그 외로움, 그리고 고통, 사랑의 언니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 그리고 부모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이제 잃은 그 아픔이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안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당기 어려운 사건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걸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진 않죠. 이제 애들 보는 영화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안나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언니 방문 앞에서 이제 우린 어쩌면 좋을까. 정말 그 안나의 안타까운 심정이 저는 너무나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오히려 엘사보다는 안나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그 언니에 대한 그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어릴 때 같이 놀았던 그런 어떤 그 추억,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간절한데 언니는 저렇게 방에서 안 나오니, 그 언니도 동생하고 놀고 얼마나 놀겠었겠어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자기가 또 실수로 동생을 이렇게 사고로 어떻게 또 그런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이제 마법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이렇게 또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렇게 언니는 서로 자매가 문 하나를 놓고 안에서 이제 언니는 이렇게 정말 얼음으로 가득 찬 방에서 이러고 있고 동생은 밖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두 자매가 고통스러울지 가는 좀 상상이 가죠. 그 3년 뒤에 이제 영화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은 3년 뒤에 엘사가 성년이 돼서 대관식을 통해서 이 아렌델의 정식 여왕이 되는 걸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웃 나라의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대관식에 참석을 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안나는 이 날을 기다려왔던 거죠. 이제 드디어 언니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대관식 날이네 이러면서 정말 춤을 추듯이 기뻐하죠. 정말 살아있는 진짜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정말 이상할 거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 OST 중에도 하나 있는데 그 노래를 많이 이제 부르면서 정말 언니도 만나고 주변에 자기 그동안 너무 사람이 그리웠던 안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기대가 되고 막 온 궁전 안을 뛰어다니죠. 예, 거의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막 계단을 타고 내리고 노래 부르고 아유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렇게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못 만났다는 거죠 사람들을.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지만은 하여튼 나는 이 변화를 맞이할래라고 이제 강하게 결심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익숙치 않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이 변화를 나는 맞아들일래. 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또 혹시나 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니까 그 안에 자기가 저 어떤 괜찮은 남자 만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 따위를 꿈꾸는 거는 뭐 멍청한 짓인 건 알지만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네. 이게 뭔가 설레는 어떤 그 설렘이 이제 막 솟구치는 거죠. 뭐 사람들 만나도 기쁘고 언니 만나도 기쁘고 또 혹시나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은 내가 또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물에 빠질 뻔했던 그 순간에 한스를 만나게 된 거죠. 왕자를. 그래서 바로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을 하기로 하루 만에 약속을 하고 이제 언니한테 가서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축복을 해줘 했는데 네가 진정한 사랑을 알아?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언니는 이제 보수적인 거죠. 네가 그 사람에서 얼마나 많이 알아서 뭐 결혼을 한다고 그래?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참 오랜만에 만난 자매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영화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갈등으로 일단 가버리죠. 그래서 안나는 솔직히 언니를 만났던 그 기쁨보다는 정말 이 한스 왕자를 만나서 어떤 사랑의 감정이 더 커져버린 거죠. 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그런 사랑보다 이 한스 왕자에 대한 그런 사랑의 힘이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언니랑 이렇게 가약을 세우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정말 이 한스 왕자에 대해서 본인은 이 사람은 너무 멋지고 나랑 너무 잘 맞고 정말 착할 것 같대.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해 버려서 결혼까지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이제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언니가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그 궁전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안나는 이제 궁전에 혼자 남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안나는 언니를 찾으러 이제 궁전을 떠나서 이제 출발하는 게 이제 후반부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사실 겨울왕국의 이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죠 한국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고 그 전미업 박스오피스 1위, 타임지 뉴욕 포스트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이 돼서 정말 그 우리 초등학생 중에서 이 영화를 안 본 학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OST 곡그 Let It Go 그 음악은 정말 많은 가수들이 그 커버링을 해서 많이 불렀고 또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정말 한국에서 정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자면 정말 그 어떤 그 가족의 사랑, 이 가족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그 가족이지만은 가장 갈등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곳도 가족이다. 왜? 늘 보고 늘 같이 밥 먹고 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잘 안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엘사와 안나 같은 경우는 정말 서로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리워하면서도 이렇게 서로에 대해 입장 차이, 즉 언니는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만나는 거죠. 자기의 마법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뭐 다치고 이럴까봐. 그리고 이제 안나는 그런 이제 언니의 심정은 모르고 일단 무조건 그냥 언니한테 자꾸 놀자 하고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자꾸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리워했던 두 가족인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싸우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한스라 왕자가 옴으로써 이제 그 어떤 안나의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대상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이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어찌 보면 되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상처받는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한번 멀어져서 다시 화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이 겨울왕국의 어떤 갈등의 어떤 구조가 영화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히려 가족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왕국 같은 경우도 그 나라의 왕인 이제 아빠 엄마가 엘사한테 동생을 만나지 마. 너는 다른 사람하고 절대 접촉하지 마. 네 너의 그 마법이 계속 이제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네가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혼자 있어. 그런 결정을 내는 것 자체는 사실 부모인 저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관계를 차단시킨다는 거. 그거는 아무리 부모지만은 자식한테 그런 어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매끼리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엘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그게 결국에는 안나와 엘사가 결국엔 아까처럼 그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그 서로가 서로의 입장 차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안나의 그 어떤 어릴 시절의 그 어려움, 고통, 그리고 엘사도 정말 그렇게 부모님을 갑자기 이제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정말 동생을 부모 대신 내가 동생을 챙겨야 된다는 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결혼하겠다고 오니까 이제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안 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겨울왕국은 굉장히 어떤 인상 깊게 봤고 그래서 정말 이 가족끼리의 끈끈한 그런 사랑과 행복한 어떤 가정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어떤 계속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만 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정말 그 가족 상대 우리 다른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동생이 됐든 그 가족의 사랑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갈등이 있게 되면 그거를 원만하게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딸하고 같이 2014년도 같이 영화 보고 인증샷을 찍었던 사진인데 이때 엄마는 이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저랑 이제 두 딸만 데리고 어, 같이 영화를 봤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첫 유튜브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 앞으로 다음에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영화를 선정을 해서 또 저의 생각과 제 느낌과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는 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에 제 영상을 보고 느낀 소감이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